정적분이라는 게 기하학적 의미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적분을 어디다 써먹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라는 게 있을 때 이 a부터 b까지 x축으로 이 둘러싸인 넓이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해보자 이거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표현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적분이 나오게 된 원리부터 조금 잠깐 설명을 해보면은 요거 이게 미분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미분 때문에. 그래서 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원리가 뭐냐면은 이게 보세요. 이 a부터 x까지 이 떨어진 지점을 그 원래 수학에서는 넓이를 sx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a부터 x까지 그러니까 이 넓이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sx라고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a만큼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곡선이 있는데 여기 a부터 여기 x까지 떨어진 점이 ss.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넓어졌어요. x 플러스 h만큼. 그럼 이 넓이는 이 파란 넓이. 이 파란 넓이는 x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이에서 얘를 빼면 요 넓이가 되겠죠. 요 넓이. 여기 이 파란 넓이에서 이 검정 넓이 빼니까 이 넓이가 되겠죠. 이 넓이. 이 넓이. 그러니까 이 차가. 근데 이거를 내가 요 x 플러스 h에서 x 빼면 여기 h잖아. 이걸 h로 나누면 h로 나누고 이 h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 빨간 넓이가 h가 0으로 가니까 이 넓이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렇게 점점 줄어들겠죠. 이쪽으로 하죠. 그러면 이 넓이가 점점 이 선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이 선. 그럼 이 선에 가까워지는데 이 선 자체가 여기 좌표가 x니까 이 선이라는 게 fx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fx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거죠. fx. 근데 이게 미분계에서의 정의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넓이에 관한 식을 미분하면 함수식이 나온다는 거죠. 함수식. 그럼 결론은 뭐냐? 함수식을 적분하면 함수식을 넓이를 미분했으니까 그러니까 넓이에 관한 식을 적분하면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넓이를 미분한 게 함수식이니까 함수식을 적분하면 넓이에 관한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식을 적분하면 끝내는 뭐가 된다? 넓이에 관한 식이 된다라는 거죠. 넓이에 관한 식.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라는 걸 적분을 통해서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뭘 구할 수 있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a부터 b까지의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a부터 b까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게 a부터 b까지의 넓이니까 이게 끝내는 이제 SB가 되는 거거든. SB. B.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다 A를 넣어보자. 그러면 여기다 A를 넣어버리면은 이제 여기다 A 넣으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0은 SA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SA. 그러니까 SA는 어차피 0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넓이에 관한 식.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적분한 거를 보통 large fx라고 하잖아. large fx. 그러니까 large fx 적분하고 B 넣고 A 넣어서 뺀 값은 이 A부터 B까지의 이 넓이가 된다는 거죠. 이게 SB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적분의 원리가 밝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함수식을 적분하면 넓이에 관한 식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원리로 해서 나왔다라는 거. 그렇죠. 요런 거 되고, 요런 거는 뭐 잡다한 내용이고, 그래서 요런 거,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우함수, 기함수는 내용이 좀 많은데, 이거는 설명이 좀 많죠.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은, 우함수라는 게 뭐냐면은, y축 대칭함수를 우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거든요.
왜 우함수라고 하면 이 우가 짝수차항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상수, 뭐 어떠한 특정한 상수 또는 x제곱, x 4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짝수차항으로 이루어지는 함수들은 다 우함수라고 해요. 우함수. 근데 우함수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 함수들은 y축의 대칭인 성질이 있어요. y축의 대칭. 그래서 이 우함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이거를 다 적분할 필요 없이 0부터 a까지 이 우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몇 배 하면 된다? 2배 하면 된다라는 거. 왜냐면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여기잖아요. 여기 2배 하면 얘랑 이렇게 되니까. 근데 기함수는 뭐냐면은 기함수의 정의는 이제 이거긴 한데 이 기함수라는 건 원점 대칭 함수예요. 원점 대칭 함수. 대표적인 게 x 세제곱이나 y는 x. 홀수창으로 이루어진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려보면 다 이 원점 대칭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우함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0이에요. 그러니까 정적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적분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긴 하지만 이 함수 값이 이렇게 음수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는 뭔가 이 넓이에 해당되는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적분하면 마 3이 나오는 거지. 근데 또 0부터 a까지 적분하면은 이 함수 값이 플러스니까 이 넓이에 해당되는 양수 값이 나오니까 여기서 플러스 3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음수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양수가 나오는데 이 넓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우함수 기함수 문제 풀면서 한번 더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우함수라는 건 다항함수에서는 짝수창으로 이루어진 함수, 그리고 우함수의 정의도 알면 좋고, 그래서 우함수를 뿔마로 적분하면 0부터 a까지 적분하고 2배 한다. 기함수가 더 중요한데 기함수는 이렇게 뿔마, 적분관이 뿔마면 반드시 0이다라는 거. 그리고 기자가 홀기자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고, 뭐 굉장히 개념이 좀 지저분한데 막상 문제 풀면 되게 단순해요. 스타일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이 fx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하래. 근데 0을 기준으로 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차 정리로 거꾸로 쪼개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기차 정리를 역으로 쓰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이제 x의 범위인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면은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때 fx는 얘를 갖다 쓴다.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얘로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 계산하면 되는 거지. 뭐 별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은 우리가 알아서 쪼개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알아서 쪼개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이 절대값 x-2는 x가 2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고 x가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식이 다른데 0부터 3까지 적분하래. 그러니까 당연히 또 0부터 2까지 기차 정리를 또 역으로 쓰는 거지. 2부터 3까지 이걸 쪼개주고, 근데 0부터 2 사이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요게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얘로 적분하면 되고, 그 다음 2부터 3까지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얘로 적분하면 된다. 근데 실제는 이거 따로따로 적분하지 말고 어차피 마이너스 빼내면 얘랑 식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자, 2번은 절대값 안에 이렇게 2차식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범위를 못 쪼개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자. 이 그래프를 생각하면 x절편 0과 2인 2차 함수죠. 0과 2인 2차 함수. 원래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 버리면 이 밑에 있는 게 위로 튀어 올라가지.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가 나오죠. 요렇게. 근데 여기서 식까지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원래 그대로. 그러니까 식도 그대로야. 여기가 이 파란 부분은 x-2고 요 둘 다 이 위로 튀어 올라온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여기가 함수값이 음수여서 위로 튀어 올라온 거거든. 마이너스 붙여서. 그래서 여기 빨간 부분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 부분이다. 그러니까 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얘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하래. 그럼 뭐 이렇게 뭐 요 넓이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세 구간으로 쪼개서 적분해야 돼. 그러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얘를 적분하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얘를 적분하고, 근데 마이너스 빼내면 되죠 어차피. 근데 실제 이거 마이너스 빼서 얘랑 똑같은 식을 유도하면 되지.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다시 이 파란 거를 적분한다. 이렇게. 그래서 세 번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굳이 이제 여기서 살짝 머리를 쓰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빼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일단은 적분 계산하는 건 다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넣는 것만 다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편하죠. 그래서 절대값 안에는 2차식이 들어가면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범위 쪼개서 식을 못 만든다라는 거.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그러니까 적분 문제 풀다가 이 적분 구간이 뿔마로 나오면 이게 우함수나 기함수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자, x7제곱은 기, 홀기자예요. 홀기자. 기함수는 이렇게 적분 구간이 뿔마면은 반드시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적분해봤자 0이야. 이것도 오차니까 홀수차항이죠. 기함수야. 뿔마로 적분하면 0이다. 이것도 0이다. 얘도 1차니까 0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것만 적분하면 돼요. 이 남은 애들이 다 우함수라는 거죠. 우함수. 우함수는 짝수차항들, 짝수차항들. 기함수는 대표적인 게 홀수차항들. 다항함수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2라는 것도 왜냐면 2 곱하기 x의 0제곱이니까 짝수차항이거든. 그래서 이제 기함수들, 우함수들만 남은 거지. 그래서 얘도 굳이 이렇게 적분하지 말고 0부터 1까지 적분한 다음에 몇 배 하자? 2배 하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적분 문제 풀다가 적분 구간이 뿔마다 그러면 빨리 의심을 해봐라. 숫자까지 같으면서.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우함수, 기함수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함수의 정의예요. 아, fx는 뭔가 우함수구나. 그러니까 y축 대칭함수. 요게 기함수의 정의거든. 그래서 이 gx는 기함수구나. 그러니까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f-x와 fx가 같으면 이게 우함수가 이거 당연한데 뭐 이거 증명하자면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면 f-1과 여기 숫자를 넣어봐. f1. 그러니까 1에서의 뭔가 y값과 f1이라는 게 1에서의 y값이야. 마이너스 1에서의 y값이 같다. 뭐 또 여기도 2 넣어보면 f-2와 f2. 그러니까 2에서의 뭔가 y값과 마이너스 2에서의 y값이 같으니까 이 식을 만족하게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뭔가 이렇게 y축 대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그리면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외워버려야 돼. f-x와 fx가 같으면 이거는 y축 대칭인 우함수구나 라는 거. 그래서 fx가 우함수인데 뭐 이 0부터 2까지 적분한 게 3이고 gx는 기함수 때 0부터 2까지 적분한 게 4래요. 근데 이게 뿔마지, 뿔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분리를 하고 분리를 해요. 근데 뿔마면 우함수나 기함수를 굉장히 좀 의심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얘는 우함수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0부터 2까지 적분하고 dx는 빠졌네. 2배 하자. 이거 어차피 기함수는 뿔마로 적분하면 0이에요. 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래서 기함수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정의를 만족하면 요게 이제 기함수의 정의. 기함수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넣어보면 되는데 여기다 1 넣어봐. f-1과 마이너스 f1이 같대. 그러니까 1에서의 만약에 y값이 2면 f-1에서의 y값은 이게 2니까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대로 찍히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또 2에서의 y값이 뭐 1이면 마이너스 2의 y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뭔가 이렇게 반대로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원점 대칭으로. 그래서 이렇게 푼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주기함수. 이게 주기함수의 정의죠. 그러니까 이 fx라는 거는 이게 삼각함수에서 많이 배우는 건데 이 fx는 2단위로 모양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fx라는 이 식에서만 적용된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간격이 2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기값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fx를 적분하면 이게 한 주기를 t라고 하자. 이 한 주기에 해당되는 뭔가 적분값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6부터 적분을 하래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를 살짝 쪼개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또 기차 정리 쓰자. 그 다음에 0부터 6까지 fx dx 이렇게 쪼개요. 근데 0부터 6이면 간격이 6이잖아. 6. 그러면 주기가 2인 게 3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그러니까 내가 얘를 계산을 하면 뭔가 값이 나오겠지. 이 주기의 값의 3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0이면 이 범위에 해당되니까 이건 그냥 따로 적분해 주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이면 이 범위에 속함으로 fx 얘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적분해 주면 된다. 이건 뭐 그냥 이게 한 주기 값인 거죠. 마이너스 1부터 2면 간격이 2니까. 뭐 그냥 굳이 계산하면 1부터 이것도 뭐 기함수 정의 쓰면 되긴 우함수 정의 쓰면 되긴 한데 그냥 할게. 한 김에 뭐 어차피 이거 2배겠네. 이게 2배. 그러니까 3분의 6에다가 3분의 5, 3분의 10. 그러니까 한 주기 값이 3분의 10이네요. 3분의 10. 그러니까 여기다 3분의 10 넣어주면 된다. 주기함수의 정의를 활용한다라는 거. 이거를 근데 그림으로 좀 설명해 줄게. 이게 너무 식으로만 해서 좀 답답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림을 좀 그려줄게. 자, 여러분 이해 안 갈 수도. x제곱 마이너스 2를 그리면 이게 꼭지점이 0,2고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 마이너스 1부터 1이면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1이고 요렇게 그려지거든요. 요렇게. 근데 이게 주기함수의 정의니까 이게 2단위로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소리. 2단위로. 요렇게. 이걸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적분하래. 그럼 이 한 주기 값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묶으면 어차피 이렇게 두 개 합친 게 이 한 주기 값이랑 똑같으니까 주기가 하나, 둘, 이렇게 3개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따로 계산해 준 거지. 이해 갔어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이제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고 우함수나 기함수, 주기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정적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정적분 이게 끝인가? 좀 더 있네. 이건 나중에.